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약을 좀 먹고 싶어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대사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약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되고 당뇨약도 너무 여러 가지라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잘 바꿔야지 돼요.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그러고 먹을 때는 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안전한 채소류를 많이 먹으면서 당 조절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약 먹고 빵 먹고 약 먹고 빵 먹으니까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의원에도 이런 말씀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마른 기침이 오래 난다든지 발이 시렵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분이 당뇨약을 드시거나 고지혈증 약을 드신 이후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의학적인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혹시라도 이 약의 부작용으로서 생긴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주치 선생님께 상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중에 약을 바꾸시거나 용량을 조절해서 그런 불편한 증상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 드시는 약물이 혹시라도 이런 증상을 만들지는 않았나 한 번쯤 좀 점검해보는 습관도 중요해요.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 중에 고혈압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마른 기침을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그 약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으니까 꼭 환자분이 가서 갑자기 이런 게 생기는데요 해야 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도 근육통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 여기 너무 근육통이 계속 심해요. 그래서 계속 침을 놓고 치료를 해드리는데도 이상하게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고지혈증 약제로 인한 부작용일 수도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을 의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만날 때는 꼭 알려야 돼요. 가져가야 네. 돼요. 네. 처방전 가져오시고 맞아. 진단서 가져오시고 그럴수록 진료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아니 아까 재용 씨가 갱년기 온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고 40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갱년기들을 굉장히 오래 겪는 사람도 있고 쉽게 빨리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갱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이기는 방법도 있겠죠? 네, 남성은 조금 빨리 오는데 표가 안 나죠. 생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 놀고 방에 가고 아이도 싫어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게 갱년기 증상이에요. 남성들은 그게 40세고 그래? 여성들이 우리나라 평균이 49세에서 50세예요. 그건 정확하게 생리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0, 50에 일단 차이가 분명하게 있고 누군지 다 겪는데 서양보다 우리가 가볍게 겪는 이유는 콩 종류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어떤 추론이 있어요. 그게 약 하나마 식물성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된장하고 뭐 청국장하고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먹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건 덜 겪고 지나가는데 제일 큰 게 골다공증 생기는 거하고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육 운동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물을 많이 보충하고 단백질 보충을 해야지만 되고 호르몬에 대한 이제 치료는 합성 호르몬 먹는 게 아니라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음식 통해서 꼭 먹어야 되는데 뒤에 주로 베리라고 붙여진 게 대부분 여성 호르몬 흉내내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 라스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하는 그 베리류가 석류도 포함이 된 이제 그런 걸 선택할 건지 콩이 들어간 두부를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해 놓고 아주 일정량을 꾸준히 먹는 거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재용 씨 같이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은 베리 종류를 먹어야 되고 네, 그렇진 그러니까 않잖아요. 남성 여성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그 호르몬 만드는 과정이 남성 호르몬 거쳐서 여성 호르몬 만드는 그 기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베리류나 이런 쪽 과일을 먹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한테도요? 남자들도 도움이 될 수 남자들도 있습니다. 복분자 좋다고 그러죠. 네, 네. 그것도 베리류랑 그래서 베리를 비슷한 그러네.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갱년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접근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상열 하한이라는 병의 상태라고 봐요. 그 안면홍조, 상열감, 또 우울증, 불면증,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머리에서 땀이 나고 이런 게 위로 열이 확 치솟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단전의 기운이 원래는 젊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게 떨어지니까 허리도 굽어지고 그 상열감이 생기고 무릎은 시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승화강이라는 한의학적인 원리로 화병은 내려주고 진액은 위로 올려줘서 얼굴은 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이제 교정하는 게 좋아요.
박미경 선생님 자꾸 한자를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같은 한의사인데도 잘 못해요. 참 쉽지 않네요. 아니, 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예. 단전하고 이쪽 부분에 예. 결국 뭐가 있냐면 콩팥 옆에 붙어 있는 부신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면 우리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맨날 만성 피로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의 보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전호흡 좀 해야 되겠네요, 진짜. 네, 재활의학과는 네. 사실은 갱년기라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여기저기 아픈데 보니까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죠. 아픈 경우가 굉장히 갱년기의 많거든요. 특히 증상이네요.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고 표현을 하세요. 저도 지금 하나 상담할 게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오랫동안 아픈 게 뭐 이쪽 어깨가 여기가 아주 너무 아프게 그래요. 안 되는 각도가 많이 있어요. 일종의 50견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50견 같은 거 한번 겪은 아. 것 같은데 50견이 또 오기도 하나요? 네. 아, 저희 아버지 또 7번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왼쪽은 그거는 제가 약간인데 보면 바로 알 수 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네. 한번 지금 네. 어깨 아픈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관절 문제. 네. 우리가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힘줄 문제. 회전근개라고 해서 어깨를 회전시키는 예. 근육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관절이냐, 관절 바깥에 있는 힘줄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절 문제는 잘 지나가게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문제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하지 않게 막아야 되는 거니까 치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아. 구분을 하는 거는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자, 네. 올려보겠습니다. 바깥쪽 꺾어봐요. 꺾어지죠. 이거 오십견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오십견은 주로 어디가 아프냐면 네. 여기 아프다고. 아, 여기 팔뚝? 여기가 아프다고 오는데 난 여기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오십견 관절 안에 여기 문제가 있으면 이쪽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 이거는 거의 회전근개 문제라고 보시면 아. 돼요. 그러니까는 퇴행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또 한창 아이 키우는 분들 보면 아이 키 때문에 또 그렇게 고민들 많아요. 성장판을 뭐 일어나자마자 쭉쭉 해주고 어디 만져주고 이런데 어디를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초음파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상 이제 성장판을 보는 곳 왼쪽 손목이 기준점입니다. 이 왼쪽 손목의 성장판을 찍어서 얼마만큼 자랄 수가 있을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극을 줄 때는 업다운 운동을 통해서 하체 근골격계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게 그래도 줄넘기 같은 거 이제 많이 하도록 네, 하고 네. 좀 뛰어놀도록 하는 네. 건데 요즘 아시다시피 뛰어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영수학원을 이렇게 막 쭉 다녀야 되니까 네. 키가 부모님이 적어서 아이가 처음부터 걱정스럽다 싶은 분들은 시간을 조금 줄여서 운동 하나를 딱 잡아서 예를 들어 태권도 같은 걸 하나 잡아서 일부러 꾸준히 가르친다든지 네.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뼈 속에서는 우리가 먹는 지방량에 따라서 뼈가 그걸 인식해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말겠다 하는 판단을 사실을 하게 돼 있어요. 단백질이 아니고 지방이에요. 물론 단백질은 근육이 늘어나야 뼈도 늘어날 네. 수 있으니까 그쵸. 부가적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지방을 멀리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단백질만 빼서 먹이고 밥만 또 먹이고 과일만 먹이면 키가 클 것 같지만 제 환자 중에 키 크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된장만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키 하나도 안 크고 사회 적응장애라 학교를 못 가요. 여자이면 된장여고 남자이면 된장만 예, 그래서 너무 국한된 미리 짜여진 네. 식단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골고루인데 적당히 다 들어가 있어야만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서재근 원장님이 저보다 키가 크시기 때문에 서재근 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키가 큰다는 게 어디가 길어지면 키가 클 것 같으세요? 다리. 저희가 보는 거는 이 뼈가 정렬이 어떻게 됐냐를 아. 보통은 다 발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틀어져 있거든요. 네. 요거를 정확하게 딱 맞춰주면 그때 이제 충격이 제대로 가서 이제 키가 크게 되는 쭉쭉 거죠. 자라날 수. 그리고 또 잘 먹어야 크는데 엄마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애가 밥을 잘 안 먹는다, 뭐 네. 입이 짧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한약 먹이러 오시기 전에 제가 한 번씩 권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혹시 싱겁게 먹이는 거 아니냐 그거를 꼭 여쭤봐요. 집에서 먹을 때는 안 먹던 아이들이 외식할 때는 너무 잘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얘 건강하게 키우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너무 싱겁게 준 거예요. 저염식으로. 그런데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꼭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네. 침도 잘 분비되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소금이 꼭 필요한데요. 네. 그걸 안 주면은 애들이 입맛부터 떨어지고 먹고 나서도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입이 짧고 너무 안 먹는다 하시면은 간장이나 소금을 짭짤하게 맛없는 걸 주려고만. 추가해서 좀 연분을 네. 높여보시면 훨씬 잘 먹고 간이 덜 아프고 돼야 잘 되죠. 크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네. 잠깐 드리면 네. 우리 인체에는 공장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네, 네. 하는 공장. 네. 근데 그 공장은 5가지 원료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포도당, 당질, 단백질, 그리고 지방,
산소, 햇빛 이 5가지가 골고루 들어와야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 충분한 산소, 그리고 적절하게 햇볕을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비만. 중풍이라고 불리는 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